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이민 정책에서 재외동포 정책과의 연관성, 노동이주와의 연관성, 그것이 국제적 수준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한국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민 정책과는 다르다. 전 세계적인 이민 정책과는 좀 더 다른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동포의 국내로의 이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주한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이민 정책,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을 내국인과 외국인의 들어가고 나감을 관리해서 인구 이동의 양과지를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이민 정책은 이민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외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이렇게 이민자의 특색에 초점을 맞춰서 범주화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하나의 법제화를 이뤄서 2023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목표, 그 목표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 정부가 외국 인력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노동력 차원에서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또 재외동포들 같은 경우에 가족 결합 또는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 가족 재구성 이러한 것들이 초점이 됐기 때문에 한국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독특한 특색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한국에서의 이민 정책에 있어서 국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적으로 또는 하나의 규범적으로 이래야 된다 하는 점이 초점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돼 와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이민 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맞게끔 좀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와는 다르게 한국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외국 인력 정책이 동포와 같이 연결돼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현재 200만 외국인 중에서 절반이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와 같은 동포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 세대 지난 25년 정도가 지나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지도라고 할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200만 시대, 재외동포 100만 시대.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라는 그런 독특한 특색을 가진 것이 한국이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민 정책의 범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비자 정책, 유입 정책 같은 것이 체류 관리 정책과 연관돼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돼서 한국에서는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색을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이냐는 통합 정책의 면에서도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재외동포라는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출입국 하는 데 있어서의 비자에 있어서도 재외동포는 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체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럼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을 넓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통합 같은 데 있어서도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회통합 정책이 한국어, 한국문화를 습득해서 외국인들이 조속히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물론 사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창하게 구사하죠. 그러면 사회통합이라는 것에 있어서 한국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동포들은 사회통합 정책에서 일정 기간 배제가 됐었습니다. 동포가 한국 국민들과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하는 이민정책의 한 분야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민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한국에서는 출입국 관리, 체류 관리, 국적,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이 네 틀 속에서 이민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이민정책도 국가 전략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좀 더 후순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민정책에 있어서 국제협력 부분은 많은 고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민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적 시각은 우리가 인권적 측면이라든지 이민자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은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ODA, 공적 개발 원조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고아, 그리고 한국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OD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거꾸로 주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ODA를 받던 나라에서 바뀐 것이죠. 근데 이게 이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계적 시각은, 국제적 시각은 뭔가 이렇게 이민을 간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이, 레미턴스라고 하죠. 송금이 전 세계가 후진국들에게 원조라는 원조에게 2배가 넘은 것이 2010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장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송금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민자로서의 재외동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적 시각은 이민을 단순하게 이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송금하는 것,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까지 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민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협력적 측면에서의 이민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외동포, 중국동포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동포가 한국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민정책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국제 이주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국내 이익 집단들이 어떻게 이민을 바라보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포를 활용한 개발협력이라든지 ODA라든지 다양한 것들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또 다른 독특한 특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점이 한국에서 이민을 바라보는 또는 재해동포를 바라보는 시각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들이 결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는 이민에 있어서,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있습니다만은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이민과 결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이 점은 우리가 국내에서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해외,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이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동포에 대해서는 온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된다, 이런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재해동포는 약자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해외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재해동포를 단순하게 약자로서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해동포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발전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재해동포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해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의 국제협력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한국에 있어서의 이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민 정책의 가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또 현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은 희망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랑은 다르게 냉정하게 국가 전략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민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그리고 외국인 정책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